네, 6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세먼지의 이해와 저감 방안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하시에서는 주로 이제 미세먼지로 달라진 우리 생활에 대해서 하고요. 두 번째는 미세먼지에 대한 이해, 세 번째는 3차 시에는 미세먼지를 어떻게 저감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곧 프로야구가 개막이 되는데요. 제가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 토요일 오늘이 프로야구 개막 날짜이죠. 그런데 미세먼지 경보가 내리게 되면 이런 야외 체육 활동도 중단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이렇게 우리 생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기아 야구가 중단됐던 일이 2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매일마다 이렇게 저 같은 경우도 스마트폰으로 미세먼지 현재 어쩐가 하는 것들을 파악을 하고 있죠. 작년 3월 29일 날 미세먼지 경보가 내렸는데 그때 무려 미세먼지 지금 아직은 하지 않았지만 미세먼지가 1031, 그 다음에 초미세먼지가 매우 나쁜 140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 전역이 이렇게 굉장히 높은 고농도를 보였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의 예보, 그 다음에 현재 상황을 보는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이 됐죠. 창문을 환기를 한다든지 외출을 한다든지 실외 활동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죠. 요즘은 삼한사미라는 말이 있는데 원래는 삼한사온이죠. 3일이 추우면 4일은 따뜻하다 하는 우리나라의 하나의 날씨의 패턴을 말해주는 것인데 요즘은 3일이 겨울철에 추웠다가 따뜻해지면 반드시 미세먼지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면 따뜻한 날은 바람이 많이 불어서 공기 흐름이 원활하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확산돼요. 축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별로 없는데 따뜻한 날은 대체적으로 바람이 잘 불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이라든지 외부에서 또 유입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광주에서 발생한 미세먼지하고 중국에서 들어온 미세먼지가 한꺼번에 이렇게 축적이 돼서 미세먼지가 굉장히 높아지는 2019년 1월 달에 서울의 그 도로 풍경이에요. 이게. 낮인데도 불구하고 깜깜한 밤처럼 이만큼 미세먼지가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뒤에서 이제 미세먼지에 대해서 자세히 할 텐데요. 우선 여기 보면은 뭐 PM 2.5란 말이 있는데 이것은 이 파티클 매터, 그래서 그 미세먼지는 PM10이 있고 그 다음에 PM2.5가 있거든요. PM10은 일반적으로 그냥 미세먼지라고 그러고 이것은 초미세먼지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입자의 미세먼지의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구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뒤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그 서울의 1월 달에 초미세먼지의 추이를 보면은 1월 10일에 34였던 것이 여기서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적으로 ppb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이것도 뒤에 가서 별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고로 높았을 때가 129까지 나왔는데 최근에 광주를 비롯해서
129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를 많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금년도에도 벌써 한 3번 정도의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즘 날씨예보가 아니고 뭐 기상예보라고 그러는데 날씨 정보라고도 하죠. 이런 것을 발표를 할 때 우리 TV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우리 사이트에서도 봤을 때 미세먼지에 대한 예보는 기본적으로 다 하고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많은 매일 매 시간마다 미세먼지 예보를 하고 있죠. 그리고 뉴스에서도 단골 메뉴로 이 미세먼지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특히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나라에 미세먼지가 유입돼서 이와 같이 이 시야를 흐리게 하는 이런 일들도 꾸준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어떤 것에 대해서 불안을 많이 느끼는가라고 이제 이런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여기는 2017년도이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하고는 그 국민들의 생각이 상당히 많이 바뀐 것이 요즘은 마스크가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대해서 옛날보다 덜 신경을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코로나의 이슈가 크게 돋보였기 때문에. 그런데 코로나 이전에는 미세먼지와 같은 이 대기오염 문제가 가장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였어요. 굉장히 불안하게 하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였고, 그 외에 이제 수질오염이라든지 고령화라든지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미세먼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는 사회적으로 어떤 것이 가장 불안한가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역시 이 신종질병에 대한 그 이전에는 2.9밖에 되지 않았는데 32.8로 굉장히 높아진 것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써 3년 가까이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일상생활을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이제 경제적인 위험은 비슷하고요.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아져 버렸어요. 이 코로나에 대한 전반적인 그 지배 생각 때문에 이런 것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에 대한 영향은 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이 시정 악화예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여기도 보면 서울의 사진인데요. 동대문 프라자라는 동대문 시장의 의류가 유명하죠. 그랬을 때 왼쪽과 오른쪽은 지금 여기를 미세먼지가 발생해서 거의 형체를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죠. 그 다음에 시가지 모습도 마찬가지고 멀리 보는 이런 시정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정이 악화되다. 우리도 바깥을 내다보면 이 공기가 깨끗한가 깨끗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국민들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 경제 패턴을 봐봤더니 스포츠 센터 실내로 가는 거, 그 다음에 가전제품 공기청정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들이 그 병의원 소비의 어떤 증감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실내에서 하는 행동들이. 지금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실내에서 하는 게 오히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반면에 외출을 하지 않으니까 화장품, 또 여행을 잘 안 가지 않으니까 관광호텔, 놀이공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소비가 감축 또 떨어졌다 이 말이죠. 이런 패턴들이 미세먼지로 인해서 일어난 우리 일상생활의 변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패턴도 크게 달라졌어요. 예를 들면 미세먼지 때문에 세탁소, 학원,
그 다음에 뭐 아무래도 차를 타고 다니는 게 더 선호가 되기 때문에 공기가 나쁘기 때문에 신차 구입, 온라인 쇼핑몰, 이비인후과 이런 미세먼지와 관련된 어떤 생활은 증가가 된 반면에 여행에 관련된 리조트나 콘도, 놀이공원, 영화 공연장, 뭐 PC방 이런 데는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 비율이 이 생활 패턴이 많이 달라졌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고요. 물론 지금은 코로나 시기에 특이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좀 달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미세먼지로 인해서 생활에 큰 차이가 나타났다 하는 것이죠. 국내 그 뉴스 매체들의 방송이라든지 그 언론 매체들의 뉴스 보도 추세를 보면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이렇게 연도별로도 보면은 거의 뭐 퍼센트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16년도에 정부에서 미세먼지 특별 대책을 발표한 때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보도 건수가 늘어났다 하는 것도 우리 생활 패턴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 경제적으로도 우리 생활 패턴 뿐만 여러 가지 피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조기 사망률에 대한 있죠. 뭐 지금 약 300명대인데 이대로 지속된다면은 1000명대로 이렇게 늘어날 것이다 하는 것도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또 경제적으로도 초미세먼지 1kg당 약 45만 원 정도 피해를 볼 것이다. 여기다가 사회적인 비용,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병원을 가야 된다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활동을 못하는 이런 것까지 따지면 전체적으로 약 11조 8천억, 약 12조 정도의 미세먼지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 추계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추계에 따라서 약 2조, 최소 2조 원에서 최대 17조 원까지 미세먼지로 인한 경제 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미 그 달라진 생활에서 말한 바가 있지만, 이제 우리가 백화점을 가든 전자상가를 가든 어떤 마트를 가든 공기청정기가 가장 앞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만큼 필수품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기청정기 시장 규모가 2014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에는 뭐 거의 한 3배, 3배 이상 이렇게 증가가 됐어요. 1조 4천억 원 정도 늘어나 있다. 공기청정기의 어떤 그 생산하는 회사도 굉장히 많아졌죠. 이런 게 우리 생활 패턴이 그만큼 많이 바뀌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요즘은 이런 그 미세먼지 신호등 이게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뭐 아파트를 비롯해서 또 산책길, 또 광주 같은 경우는 송정역 시장 입구 뭐 이런 데도 많이 서져 있고, 일반적으로 산책길에도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제 미세먼지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또 시내버스 승강장에도 다 미세먼지 농도가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뿐만 아니라 뭐 스마트폰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과연 이제 이 수치가 여기 보면 PM2.5 초미세먼지가 30ppm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과연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 건지, 이게 우리 동네 거여야 되잖아요. 아니면 우리 집이야든지, 아니 지금 내가 서 있는 곳,
이곳의 미세먼지는 어느 정도일까 궁금한데, 이런 것들은 이 신호등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서 측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보여주기만 하는 거예요. 다른 대치 농도를 여기다가 지금 표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궁금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장소 측정해서 이쪽으로 표출을 해주는 거죠. 시내버스 승강장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동구 지역에 살고 있는데, 동구 지역의 미세먼지는 동구청 동구 보건소 옥상에가 설치되어 있는 측정기가 표출이 돼요.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KT에서 훨씬 더 촘촘하게 미세먼지 측정 장치, 요즘 이제 간이 측정 시스템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요즘은 표출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훨씬 더 촘촘하게 우리 이 동네 것이 표시가 되고 있지만은, 그런데도 바로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미세먼지는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직접 측정하고 싶다. 그래서 이런 측정 기기들이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뭐 저렴하게는 몇십만 원짜리부터 비싸게는 몇백만 원짜리까지 이렇게 미세먼지에 대한 측정기들이 나와 있고, 그래프에서 보신 바와 같이 불과 한 10건에서 불과 10건의 측정기기 특허 출연이 있었는데, 2018년도에는 179건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기들을 엄마들이 직접 구입해서 우리 애가 놀이터에 놀고 있으면 놀이터에 미세먼지를 측정을 하기도 하고, 또 실내 미세먼지를 측정하기도 하고, 이런데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인정되지 않았는데, 이제 지금은 환경부에서 요거에 대한 성능을 검증을 해요. 그래가지고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이런 기계를 사지 않더라도 요즘은 뭐 굉장히 스마트폰에 연계된 어떤 장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보뿐만 아니라 현재 농도 이런 웹들, 지금 요거는 에어코리아라는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그런 앱이에요. 그래서 앱을 통해서 보면 현재 제가 앞화면에서 보여줬다시피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걸 확장해서 보면 전국적인 어떤 추세 이런 것까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 대기 정보고, 또 이것의 추세까지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보려면 환경부의 이런 우리 동네 대기질 에어코리아라는 앱을 사용하면은 자세히 볼 수가 있고, 뭐 스마트폰에는 뭐 네이버라든지 또는 다음이라든지 이런 데 다 표시가 되고 있고요. 특별히 날씨만 전문적으로 표출해주는 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반드시 미세먼지가 농도가 표출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걸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생활이 이렇게 바뀌고 미세먼지가 그만큼 이제 우리 생활을 지배하고 있는데 걱정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어떻게든 우리가 이걸 피하든지 아니면 미세먼지의 배출을 줄이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많은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국가에서 이제 처음으로 하는 게 미세먼지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4단계로 여기 보신 바와 같이 지금은 약간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관심 단계. 그다음 좀 더 높으면 주의. 요즘 주의 단계는 굉장히 많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경계, 심각 이런 4단계의 어떤 장치가 있어요. 이제 이때부터 관심을 우리가 갖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가장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이제 4월 달이기 때문에 이게 불과 며칠 전에 해제가 됐는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라는 게 있어요. 계절관리제. 그래서 주로
겨울에서 초봄 이 사이에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이때를 고농도 기간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때 특별히 계절 관리가 필요해서 이 계절 관리제라는 제도를 도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세먼지 성수기라는 표현을 썼는데 무슨 미세먼지가 성수기가 있겠습니까마는 이때가 이제 고농도 시기다 이 말이죠. 고농도 시기. 고농도 시기. 그래서 겨울에서 봄 사이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계속해서 미세먼지 그 측정된 통계를 내보면 그래요. 서울 같은 경우도 이때 137, 경기도도 137, 인천 125, 대전 118, 광주 92, 부산 79 이렇게 이제 나타난 것을 보면은 이때 특별히 더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통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농도 시기에는 미세먼지를 특별히 더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또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때는 사업장에서 미세먼지를 사업장이라면 공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사장 이런 것들을 우리는 주로 사업장이라고 그러죠. 이런 데 미세먼지 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 곳들이니까 이런 곳에서 불법 배출을 평상시보다 훨씬 더 집중적으로 감시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미세먼지가 굉장히 복잡한데도 우리가 그 공사장 가보면 제대로 그 덤프트럭 바퀴를 싣질 않는다든지 또 그 땅을 깎아놓으면 먼지가 많이 날리잖아요. 이때 미세먼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때는 훨씬 더 엄격하게 이게 관리를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여러분들 최근에 그 카메라 속도 감시 카메라뿐만 아니라 요즘 가보면 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그 적발하는 카메라가 도시 곳곳에 달려 있어요. 특히 이제 그 하순이나 광주, 장성이나 광주, 담양이나 광주 이렇게 외곽지로 이렇게 나가고 들어오는데 주로 이제 들어오는데 이제 체크를 하도록 돼 있어요. 또 거꾸로 우리가 광주에서 하순에 들어갈 때, 광주에서 담양에 들어갈 때도 다 이게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그것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주로 이제 경유차, 오래된 경유차를 말하는데 이런 차들이 주로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그런 그 이산화질소 이런 것들을 많이 배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오존이 되기도 하고 또 미세먼지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PM 2.5 초미세먼지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 아예 도심은 훨씬 그 미세먼지의 피해도 심각하고 농도도 높잖아요. 그래서 진입하지 못하게 하고 정부에서는 이제 이 경유 차량에 대한 그 매연 저감 장치라는 게 있어요. 이거 저감 장치를 하면 이거 이제 해제를 들어올 수 있도록 해제를 해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고 아예 이제 그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때문에 나중에 기후변화 시간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는 정부가 이제 아예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로 친환경 정책으로 바뀔 예정으로 있고요. 특히 앞으로는 이제 지금 정확히 확정은 안 됐지만 대충 2030년 이후부터는 내연 기관차, 그러니까 그 지금 우리가 타고 다니는 휘발유차나 경유차, LPG 자동차 이런 차들은 다 없어지고 이제 전기 자동차, 수소 자동차 이와 같은 친환경 자동차로만 이제 구성이 될 거예요. 이제 그러려면 자동차의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들 훨씬 더 강화가 돼야 되겠죠. 유럽은 이미 이게 이제 의무화돼 있고 그 예고가 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그 공공 부분의 차량은 그러니까 관공서라 광주시청이나 구청이란 이런 데들은
이 12월부터 3월까지는 차량 2부제를 시행해요. 홀수하고 짝수하고 격주를 이렇게 시행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무료 마스크를 이제 지급을 하고 되고, 특히 지금은 이제 마스크가 보편화되어 있지만은 뭐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데 무료 마스크를 배출하는 이런 것들이 계절관리제의 중심 내용이에요.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단계별 조치 같은 경우, 뭐 관심 단계 같은 경우는 공공부분의 차량 2부제를 하고, 건설 공사 시간을 조정하고, 이제 도로 청소를 좀 더 많이 하고, 주의 단계가 되면 필수 차량을 제외한 공공차량 운행을 전면 제한한다. 이건 굉장히 좀 심각하죠. 그 다음에 경계가 되면은 민간 차량까지 차량 2부제를 하게 되고요. 대중교통 등 교통대책을 수립하게 되고, 심각 단계가 되면은 민간 차량을 강제로, 여기서는 이제 권고를 했는데 강제로 2부제를 시행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임시 공휴일을 지정할 수도 있어요. 아까 뭐 프로야구도 중단됐는데 어린이집, 학교 이런 데는 휴업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거기서 표시한 거죠. 시내버스 승강장에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돼서 차량 2부제, 그다음 대중교통 이용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표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 청소도 뭐 하루에 한 번 할 것, 뭐 2번, 2회 이상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물 청소로 하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요즘은 클린 로드라 해가지고 뒤에서도 또 나올 겁니다. 이렇게 도로 중간에 이렇게 물을 공급하는 장치를 만들어서 물을 이렇게 차가 안 다니더라도 물을 흘러들이면 도로를 청소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미세먼지를 깨끗이 닦아내는, 흘러가게 하는 그런 장치인데, 광주에는 대표적으로 송정역에서 공항을 지나서 저기까지 돼 있어요. 그것보다 서창다리라고인가요? 거기까지 돼 있어요. 이순환도 입구까지. 그래서 하루에 2번 정도 이렇게 물을 흘려서 도로를 청소하는 그런 클린 로드 시스템이 장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특히 어린애들은 호흡기라든지 이런 게 완전히 완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하죠. 그래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에 무료로 마스크를 공급하는 이런 대책도 세워졌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가 의무화되어 있어서 여기까지 신경을 쓸 겨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관리에 대한, 단계적 관리에 대한 거예요. 이건 평상시입니다. 이게 상시라고 되어 있는 게 이쪽이 평상시고, 평상시에는 일상적인 저감 조치를 하는 거예요. 평상시라고 해서 저감 조치를 안 하는 건 아니고, 사업장이라든지 이런데 특히 이제 대기관리 권역 내 특정 경유차 지금 운행 제한, 이런 거는 이제 대기관리 권역이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도 운행 제한을 하고는 있지만은 아주 뭐 강제적으로 자세히는 하지 않죠. 그 다음에 사업장을 점검할 때 연중 기획점검이라는 게, 계획을 세워서 뭐 1월 달에는 하남 산단에 뭐 A부터 뭐 D까지 공장을 점검한다. 그 다음에 2월 달에는 뭐 평동 상단에 A부터 뭐 C까지 공장 점검, 이렇게 계획을 해서 점검을 하는 것을 우리는 기획 점검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도로 청소를 하루에 한 번 정도밖에 하질 않죠. 그렇지만은 계절관리제가 진행됐던 12월부터 1월까지 4달 동안에는 공공사업장 가동을 장점하고, 특히 이제 석탄 화력을 가동을 중단하는 것을 이렇게 확대한다면, 석탄 화력이 굉장히 많이 미세먼지를 내기 때문에, 특히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그 서해안 쪽에 화력발전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미세먼지 농도가 충청남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런 발전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발전소 가동률을 상한제약이라고 했고 80%만 가동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앞에서 이게 설명했죠. 도로 청소를 하루에 2번 이상 하고, 여기서는 기획점검인데 상시점검을 해 사업장, 이런 것들이 그 계절관리제에서는 훨씬 더 이렇게 강화되고, 이제 여기까지는 이렇게 기간 동안에 의무적으로 하는 거고, 만약에 앞에서 3만4 미에서 말했다시피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높다. 그러면 이렇게 단계별로, 이거는 실제로 발생됐을 때의 비상 저감 조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해서 앞에서 뭐 관심, 주의, 심각 그런 게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1, 2, 3단계로 나눠지는데, 예를 들면은 공공사업장의 가동이 단축되고, 여기는 추가 단축되고, 여기는 휴업을 하는, 이렇게 이제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런 것을, 여기는 실제로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계절관리제를 표시한 거고, 코로나19가 일어났을 때 미세먼지가 얼마나 우리 사람의 활동에 의해서 나타나는가 하는 거, 자동차 운전이나 사업장이나 이런 것들 한다는 거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태리 같은 경우에 코로나 이전인데 이후에 이렇게 약해졌죠. 프랑스도 이전과 이후가 이렇게 확연히 차이가 나타나죠. 이렇게 빨갛게 나타난 게 농도가 심각한 건데,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아시아도 여기 지금 중국, 한국도 서울 수도권 중심에서 이렇게 나타나죠. 그런데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우한에서 처음 발생해서 그런지를 몰라도 아예 깨끗하죠. 요게 이제 지금은 일상화돼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렸습니다만은, 이때는 미세먼지가 그 겨울철에도 거의 안 일어났어요. 사람 활동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이번 시간에는 미세먼지로 인해서 그 우리의 일상생활이라든지 경제 활동이 크게 달라진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저감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정책이 상시로 미세먼지에 대한 어떤 저감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특별히 12월부터 3월까지 4개월 동안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라는 걸 실시하는데, 그것은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다. 특히 겨울철에 3만4 온처럼 그 날씨가 따뜻해질 때는 공기가 잘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축적돼서 그런다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미세먼지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시대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